번 도는 거예요? 1042만, 1000만 번 도는 거죠? 1000만 번. 10메가를 돌아요. 20만.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20만 번이, 20, 아니, 2000만 번을 지금 막, 2000만 번 이상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한 거죠. 네. 자, 어쨌든 그 현재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BGBase는 이런 경우에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BGBase는 이제 이런 볼로 타일은 이제 이런 경우에 BGBase를 반드시 해줘야, 그 BGBase인 경우에 볼로 타일을 쓴다는 거. 자, 자, 그 다음 샘플은, 그 뭐 전번 시간에 또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코드 레벨에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 워커 스레드 안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그 오브젝트의 라이프 타임하고 라이프 사이클하고 조금 이제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 워커 스레드가 수행이 됐을 때 워커 스레드 안에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서 워커 스레드가 종료하기 전에 그 오브젝트가 그 하는 일이 끝나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일이 많지가 않겠죠.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겹친다거나 오브젝트의 라이프 타임, 라이프 사이클이 여러 개의 스레드에 걸쳐서 있는 거죠. 아이고, 롱러닝 하거나 서블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어댑트 룰이라든가 JMS 엠빈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다 런 경우에는 다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재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공유하는 모델이라고 그랬죠. 이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그 EJB가 있어, EJB. EJB 스테이트 리셋션 빈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풀에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워커 스레드별로 하나의 오브젝트만 할당되도록 그것들을 그 EJB 컨테이너가 보장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EJB 안에서 코딩하는 사람은 그 스레드 동기화를 좀 덜 고민해도 되는 뭐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근데 뭐 성능적으로는 별로 유리할 것 같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실제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냥 그 보여주는 예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냥 코드를 보고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어댑트 룰이라든가 엠빈이라든가 그 서블림 만들 때 이거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바로 보고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컨커런시 이슈가 있다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러 이제 그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코드를 했지만은 이닉과 두 포스트 이렇게 두 가지를, 이게 왜 두 포스트를 했지? 포스트라고. 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이닛이라는 놈은 어댑터가 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컨테이너가 보통 그렇잖아요. 오브젝트 하나 만들면은 오래가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있어요. 뭐 자바 애플 같으면 init하고 start, stop, destroy 뭐 이렇게 있듯이 대부분 이제 그러한 룰에 따라서 해주는 거죠. 보통 그렇게 했을 때 init start라든가 stop, destroy 같은 것들은 한 번만 콜된다는 게 대부분 경우에 보장이 되죠. 한 번만 콜되든 안 되는 간에 동시에 여러 번 콜되지는 않는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스탑하고 디스트로이하고 다시 또 init하고 뭐 이렇게 스타트 스탑 스타트 스탑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디스트로이 되면 다시 못 쓰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한 번 쓰고 못 쓰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동시에 뭐 스탑이라든가 디스트로이가 동시에 콜되는 일들은 적어도 컨테이너가 막아준다는 가정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컨테이너를 다른 방식으로 짰다면 그건 잘못 설계한 거죠. 그런 컨벤션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라는 것은 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놈이, 적어도 이 오브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놈이 알아서 한 번만 콜해준다. 그래서 동시성 문제가 없다. 이걸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서블릿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닛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보통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뭐 뭔가 이게 처음에 이 서블릿이 처음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한 번 딱 콜이 되고 그 다음부터 콜이 안 되죠. 초기화를 위해서 있는 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댑트 룰도 마찬가지고, MB는 이런 게 없으니까 처음에 MB를 만들어 붙일 때 한 번만 MB를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레지스터 MB 서버에다가 레지스터 MB를 하기 전에 초기화 코드를 다 수행을 하고 딴 놈은 그걸 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컨벤션을 만들어서 따로 잘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롱 서블릿이라는 놈은 이제 두 포스트가 매번 콜하는데, 이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인스턴스 베리어블이죠, 인스턴스 베리어블. 얘는 객체를 하나만 쓰기 때문에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모든 스레드에서 공유된다는 거죠. 객체 하나니까 당연히. 그래서 컨피그, 이거는 서브릿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요소잖아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건데, 애플릭 같으면 애플릭 컨텍스트 뭐 이런 개념인데, 얘는 당연히 초기화할 때 한번 콜되기 때문에 이걸 잘 저장해놔야 되죠. 뭐 EJB도 코딩 이렇게 하잖아요. EJB 컨텍스트인가 뭐 이걸 처음에 콜할 때 그 뭐 한번 해가지고 저장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불러 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맞는 거죠. 이 코딩은. 이게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러한 정보는 인스턴스 변수를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변수든 인스턴스 변수를 쓸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인스턴스 변수가 진짜 라이프 사이클 내내 필요한 변수인지 파악을 하고 그 경우에만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두 포스트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뭐 두 개시라든가 이때 들어오는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한 번에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서블릿이 HTTP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 파라미터들 가지고 리퀘스트란 객체를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만들었다가 끝나는 거죠. 그거 한번 일회성,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인스턴스에 저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리퀘스트 가지고 뭘 해요, 여기서. 자,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콜이 딱 하나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그때는 컨텐션이 없으니까,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마 값이 넘어올 거예요. 베이비가 베이비라고 주어졌으면, 베이비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내가 원하는 T1이란 그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요청이 또 하나 더 들어왔어요. 걔는 근데 완전히 엄한 요청이에요, 지금. 어? 걔는 베이비 값이 아예 없는 놈이라든가, 다른 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동시에 성공되는데 얘는 베이비가 임지수기인데 얘는 베이비가 조항목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임지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조항목 콜이 약간 늦게 왔어. 이 와중에 얘가 덮어서 버리는 거죠. 그 임지수에서 이걸 했는데 조항목이 또 이걸 콜하겠죠. 근데 이게 다 공유되기 때문에 이 서블릿, 롱 서블릿은 다 공유하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임지수기인데 여기서 조항목이 돼버리는 거야. 결과가 완전히 엄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거 나중에 원인 찾을 수 있나요? 못 찾는다고 이거는. 이런 버거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컨커런시 이슈들은. 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니까 이게 뭐 당연히 이게 잘못한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이거 문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찾으려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니 이게 서울리 코드니까 다행이지. JSP 코드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해봐요 이게. 구분이 되겠는가? JSP 코드는 이것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차피 JSP 코드도 다 서블리스로 다 컨버전이 되는 거고 JSF도 마찬가지고 다 컨버전 돼가지고 결국은 자바는 현재 서블리드 외에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다 서블릿이라고 다 실행되는 게. 예? 이게 마찬가지죠. 이게 서블릿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JMX 엠비이든 어댑터 룰이든,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가 오래 사용되면은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뭘 써야 되는지, 인스턴스 변수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라이프 타임 동안 쓸 거예요. 평생 동안 쓸 것만 가르쳐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지켜줘야 되고, 있지. 그게 스레드 로컬이지. 이게. 그러니까 스레드 로컬은 그 스레드 스페시픽 데이터라서 TSD라고 보통 부르는 그 자료 구조인데, 이것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해시 테이블인데 일종의 해싱인데 키가 스레드 아이디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 풋을 하게 되면 현재의 스레드의 키를 가지고 풋을 하게 된다고.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요즘은 그게 근데 그게 별로 좋은 자료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죠. 내가 막 그럼 해시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고 막 자료 구조가 당연히 컨커런시가 있으니까 뭐 JVM에서 이제 구현을 할 때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JDK 1.3인가까지는 아마 해시 테이블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스레드 로컬이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하여튼 JDK5 들어오면서 좀 개선된 걸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뭔가 게스트라 한다고 푸스할 때 여기 처음에는 아마 이닛 해줘야 될 거고, 여기 이닛 할 때 그 값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푸스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값이 계속 들어가는데, 스레드 로컬은 스레드별로 어떤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 아주 그런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지, 이런 일반적인 용도로 이거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성능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 이거는 예? 그렇게 간단한 잘 구조가 아니고, 그 모든 워커들이 다 공유를 하는데 스레드 로컬을 특별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로직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스레드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로지컬하게 뭐 이러한 그 컨벤셔널한 어떤 이 오브젝트의 객체로서 관리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스레드 로컬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든다. 그러니까 특정한 스레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스레드 로컬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자바 2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트랜잭션 같은 것들을 많이 쓰죠. 트랜잭션을 그 자바 2 모델이 그런 건데, 걔는 그 스레드에다가 트랜잭션을 붙여버리잖아. 그래서 현재 트랜잭션 시작됐으면은 그 트랜잭션 시작되고 끝나는 같은 것들을 트랜잭션 컨텍스트를 스레드 로컬에 넣어놓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현재 문맥과 상관없이 내가 현재 트랜잭션에 걸려 있으면은 그게 내가 지금 EJB든 서블릿이든 간에 그 트랜잭션을 넘겨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스레드에 붙어 있으니까. 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코드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스레드에 붙어 있으니까 현재 내가 서블릿이라 하더라도 트랜지션 몰라도 되는 거고, 거기 나중에 현재 트랜지션 걸려 있는지 보려면은 그 트랜지션 로컬에 지정된 것과 그걸 이제 액세스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마스들이 다 그걸 이제 스레드 로컬로 구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레드 로컬을 쓰는 게 좀 전형적인 케이스들이 있고 조금 제한적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스레드 모델의 중요성과 지금 코딩할 때 스레드 그 모델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걸 다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코드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델 자체가 워커 스레드 안에서 쉐어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항상 자바 2든 뭐든 간에 뭐 대부분 환경이 뭐 이클립스든 우리가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스레드 풀을 쓰게 돼 있고, 스레드 풀을 내가 만들든지 누군가 만들어진 걸 쓰든지 뭐 이렇게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스레드 모델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오브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어? 각각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라이프 사이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코딩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개판되는 거죠. 네, 그래서